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3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3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이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단절된 그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꾀돌이 기질도 좀 나타나고 정신적 야망과 포부가 대단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경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이런 시기에는 좀 적성에도 맞고 또 능률도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제살운에서는 지혜가 좀 출중하지만은 관제구슬이 따르기 쉽고 삶의 기복이 좀 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운세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3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여기 3월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겁니다. 자, 음력으로는 2월달로 보시면 되겠죠.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세 61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제에 속하네요. 이 절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절제에 속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절제에 속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재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중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병지에 속하네요. 자, 이 병지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 도 깊어지고 조금씩 부침 현상도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좀 능률이 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에 위축되고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시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이 하는 일이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남편이 좀 약해 보이기 쉬운 그런 시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정중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을 병지죠. 이 병지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또 하는 일들도 조금씩 침체기가 따르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그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적성에도 맞고 또 능률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고 또 이 인성 같은 경우에는 문서운이라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는 문서운에 조금씩 부침도 따르는 시기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은 그런 분들은 다음 달 정도로 좀 미뤄두고 생각해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얼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이 충이 오고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을목하고 그죠? 여기 신금이 이렇게 을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늘마다 구설수나 스트레스가 많은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좀 자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 세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자기 마음 좀 달래시면은 해결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으로 근록지죠. 자,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완숙한 자 그런 단계라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안정기도 오고 재물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연달아 생기기 쉬운 자 그런 시기지만은 너무 지나친 과욕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고 특히 그 부부간에도 불화나 다툼이 있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돋보이고 또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이 근록지 운에서 형제 자매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좋은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가지고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운세가 이 천을귀인이 오는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죠.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장생지에서는 시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좀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좀 적성에 맞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할 때는 의식주의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에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들이 모두 잘 풀려나가는 자 좋은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자 3월달 한 달 동안에 자 소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장성살의 삼합이고 26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자 그런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겠고요. 들어는 그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언제나 또 자기가 좀 최고가 돼야 좀 직성이 풀리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장성살인 자 이런 기운에서는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에는 상당히 유리한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합니다.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거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 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좀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 성과도 상당히 크게 잘 나타나는 자,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성살이 삼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기에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 이런 날 좀 몰아가지고 일을 처리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날입니다. 반환살의 육형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27일도 역시 반환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이 보편적으로 좀 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환살 기운이 오는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참모직 같은 이런 역할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남들에게 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육형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분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이 나타나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좀 장벽을 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게으름이나 지체 현상 등도 따르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어른의 건강 상태 상당히 좀 잘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5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렵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활인업에 종사하면 상당히 좀 능률이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그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여건이 많은 시기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이나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불리한 그런 시기고, 주변 사람들이나 위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생명에 관련된 그런 구일업을 하거나 아니면 활인업을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육해살이라도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학원 강사 같은 이런 분들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좀 뽐내다 보니까 소비나 지출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연살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는 이런 기회나 찬스도 많이 오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런 연살 기운에서는 각종 구설수나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쉬운 그런 날이니까 각별하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이 원진살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기에서는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미투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폐가 망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살이 나쁜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바람기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기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연살 기운에서 상당히 좀 건강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도 있겠고, 수술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도 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살이 원진에 놓이게 이런 때는 하는 일마다 구설도 따르게 되었고,
또 들어는 거 해오던 일도 좀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화합을 다지는 이런 일들도 절대로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가져가지고 이런 날에는 결혼식이나 약혼식, 돌잔치 같은 이런 좋은 의미를 갖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살이 있는 이런 시기에는 하던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쉽고요.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시달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충까지 하는 이런 시기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상당히 외로움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살이 충으로 이렇게 흉살로 동작하게 되면은 모함이나 자천 이런 사태도 오기 쉽고 직장의 이동 변동도 생기기 쉬운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에 아니면은 연인간에 그 불화나 갈등으로 별거나 이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3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 3월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렌더 자체는 양력으로 표시된 거고 여기 청시로 된 요 부분 있죠. 작은 글자들 여기에 음력으로 된 음력 날짜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일진 잘 챙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